자, 들리시나요? 네. 아무도 대답 안 한 길로 제가 들린 걸로 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엔테사 코리아 BS그룹 손무찬 IBO입니다. 오늘 굉장히 주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오토십의 중요성과 끌어내기입니다. 오토십 다들 하시죠? 오토십 안 하시는 분 없죠? 오토십 안 하시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오토십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오토십을 이제 왜 해야 될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오토십에 대한 가치를 전달을 하고 좀 끌어와야 될까라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토십에 대한 것들이 중요성에 대한 것들부터 좀 얘기를 하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오토십을 얘기할 때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제 거죠? 네.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거예요. 네트워크 비교할 때도 현실적인 비교를 많이 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내가 바라는 소비가 돈이 될 수 있다면 약간 이런 포인트로 좀 많이 이제 포커스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던져봤습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은가? 일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사업 말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근로. 네. 일하고 싶으신 분? 나는 너무 뭐랄까 이렇게 좀 순간 과격해질 뻔했는데 일단 표현을 좀 줄여야 돼서 자,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 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네트워크가 예전에는 무조건 네트워크만 해야 되라는 이 시대였다면 지금은 기존에 하는 일 플러스 알파로 지금 현재 이 네트워크라던가 부업적인 것들을 하고 그 부업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되면은 이 전업을 하던 것들을 이제 바꿔서 이 부업하던 게 전업으로 되는 형태가 많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도 똑같이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에 대한 걸 했을 때 지금 현재 뭐 이 네트워크를 만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었다면 또는 현재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지금 과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나 라는 거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꿈꾼 게 뭐냐면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이 되자 저의 꿈이었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10억 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라고 하는 굉장히 인생 계획이 뚜렷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로또 당첨을 되어본 적이 없어요. 꿈은 꿈일 뿐이다.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따졌을 때 현재 내가 바라던 일과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왜 다를까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많이 스펙을 높이잖아요. 혹시 나는 좀 좋은 대학교 나왔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신 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상도에 살다 보니까 경상도 나름 이제 그나마 좀 좋은 대학을 갔어요. 어떻게 이제 재수가 좋아서 제가 이 수능 칠 때 수학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제 전공이 뭘까요? 수학이요? 수학을 싫어하는데 수학 전공으로 가진 않겠죠? 기계로 갔어요. 저는 기계 가면은 수학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가자마자 미분, 적분에 물력 이 뭐지 무슨 역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학점을 A+를 받았어요. 신기하죠?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 빼고도. 근데 이 대학 가기 이전에 제가 뭘 했냐면은 왜 공식 같은 걸 외우잖아요. 수능 칠 때 공식을 어느 정도 대용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 외워가지고 좀 활용하자. 그래서 공식을 한 6개를 외웠어요. 근데 수리 등급이 2등급이 나왔네요. 6개를 외웠는데 2등급이 나왔어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답이 운 좋게 맞았다거나 어떻게 보면은 제 평생 운을 거기 다 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랑 이제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삼성을 가겠다. 왜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취직하는 이런 취업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나는 삼성을 갈 거야. 어디 가려고 했냐면 삼성 SDI. 거기 가서 취직을 한 제 친구들이 고졸 개념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한 달에 월급을 400에서 450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려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받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거 내가 가야겠다 했는데 아버지랑 많이 트러블이 있었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간다라고 한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죠.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것들 또한. 근데 결론적으로 학교를 선배들이 뭐 어떤 곳을 가냐고 봤더니 대부분 다 어딜 가냐? 대부분 다 중소기업 또는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진로를 바꿔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엔지니어링. 어떤 쪽이 있냐면 제일 쉬운 예를 보면은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올라올 때 계단 아니면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신 경우가 많죠. 그 에스컬레이터에 설계하는 쪽. 깜짝아. 누가 소리 지르는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공장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설계하는 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부품을 가공하기 위한 CAD라는 게 있어요. 그런 CAD를 이제 사용하는 쪽으로 가길 원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실제 그쪽을 가서 주말 반납하고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350에서 400을 법니다. 지금 그렇게 벌어요. 자,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 좋은 스펙 또는 뭐가 필요하죠? 인맥이 필요해요. 제 친구 아버지가 중소기업의 사장이에요. 월 매출 한 1년 매출이 대략 한 150억 정도 나거든요. 근데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수익이 꽤 되겠죠. 제 친구가 거기 취직하자마자 아버지한테 약간 떼를 써서 람보르기니를 뽑았어요. 현타 와요, 하나요?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콩고물이 떨어질 게 있나 열심히 했으나 저는 역시 이 합격에 대한 것들도 사실 힘들었지만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에 살았고요. 또 하나 지금 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사업가들이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뭐 자기의 새로운 꿈을 위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이 한창 유행했던 뭐 딩크족도 유행했지만 혹시 캥거루족 들어보셨나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부모들의 마음이 내 아이를 위해서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 아이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당사자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 하다 보면 친구들이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한테 뭐 부탁하면 되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친구들한테 열심히 얘기하면 야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내 친구들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안 되면 뭐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하나 꼽아달라고 하지. 이런 친구가 있다면 잘 사귀어 놓으세요. 혹시나 잘 사는 친구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결론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면 좋고 내 아이는 어떻게 살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졸업을 합니다. 대학교 다들 나오신 분 있고 안 나오신 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계획까지 세워봤었어요. 근데 대학을 가서 보통 이제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졸업을 하고서 취업하기 위한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잡코리아에서 제가 자료를 출처해 왔고요. 자, 가자 했을 때 고졸자는 15개월 정도가 걸리고 보통적으로 4년 대졸자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전문대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 자료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혹시 학습지 해보셨나요 다들? 학습지 대표적으로 뭘 해보셨죠? 구몬, 빨간 펜, 뭐 눈높이 등등 해봤겠죠? 저는 단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해야 되는지를 몰랐거든요. 자, 학원 다녀보신 분? 자, 무슨 학원 다녀보셨나요? 종합학원이요? 국영수 다 가르치나요? 아, 그렇군요. 학원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유일하게 다녀본 학원 같은 도장이라고 하는 태권도만 한 4년을 다녔고요. 그거 외에는 단 한 번도 학원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좋은 공부, 이 학교 외에 이 스펙업을 시키기 위해서 좀 더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보낸다라는 거죠. 내 아이가 학원을 안 간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 건가요? 과외시킨다고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과외라는 것도 생각도 안 해봤네요. 그렇죠? 자, 기타 자격증이라든가 요즘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뭐 토익이나 토플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죠. 토익 시험 보신 분? 몇 분 없어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밥 먹자고 하길래 따라갔는데 토익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익을 쳤죠. 점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조회를 해보지 않았으나 뭐 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경험만 있을 뿐이지 한번 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유학 다녀와 보신 분 역시 저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유학에 대한 것들도 다녀온 사람들은 사실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갔다 오는 거. 유학 비용이 얼마 드는지도 아시죠? 대략적으로. 자, 그런 사회에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나 문제는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취직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는 대기업에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냐라는 거죠.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서울대 하면은 서울대 나오면 인생이 좀 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서울대 출신의 짜장면 배달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뉴스에? 그런 거 보면서 아, 사회가 힘들구나라고 무작정 생각했는데 굳이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냐? 자기 스펙이 높으니까 높은 곳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는 몸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직업들도 돈을 수천만 원씩 버는 직업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거 아시나요? 타일공. 그 화장실에 타일을 붙이잖아요. 그게 한 달에 조금만 하면 한 달에 돈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번답니다. 한 달에. 괜찮죠? 단 그렇게 기술을 배우기 전까지 허리가 나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의 뼈가 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뼈나 주고 1,000만 원을 취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골병들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요즘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제 친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요즘에 이게 그 저희가 한창 이제 이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들이 한창 이제 20대 초중반 또는 10대 후반쯤 갔을 때 그때 뭐가 나왔냐면 혹시 등골 브레이커 들어보셨나요? 한창 유행해서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많이 쓰나요? 잘 안 쓰는 것 같죠? 물론 여러분들이 젊은 층하고 안 어울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등골 브레이커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그 노스페이스 일진 패딩 아시나요? 노스페이스 일진 패딩, 나이키 조금 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이 포스라던가 이런 굉장히 고가의 신발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창 유행했던 게 몽클레어 이런 패딩에 대한 것들 그런 거 하는데 고등학생이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패딩을 입을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어울리려면 입어야 돼요. 색깔별로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별로 다 입어야 되거든요. 그 추억 있으신 분? 나는 노스페이스 패딩이 있다. 역시 여러분들은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셨군요. 물론 저도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등골 브레이커라는 게 생겼는데 그 이유가 마찬가지로 20살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내가 결혼 전까지 내가 취직하기 전까지 부모가 나를 보양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나요? 물론 공감하실 수 있으나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배우면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취업난으로 캥거루족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취업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알바를 해도 취업에 대한 것들이 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나 내 스펙에서 조금만 낮게 간다고 해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 스펙에 낮게 가는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곳에서 일을 시키는 만큼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불경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혹시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부자가 되어야 돼 라는 말을 하시나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건강하게 살아라.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건강하게 살면서 빨리 결혼해라. 저희 아버지가 제가 비록 한 6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했던 말이에요. 다 필요 없고 신체 건강할 때 결혼해라. 신체 건강할 때 결혼해라. 저희 아버지가 그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준비를 좀 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나 때는 다 했어. 그런 거 없이도 다 했어. 살면서 갖춰지는 거야 그런 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살면서 갖춰지려고 하는데 힘들면 바로 이혼하잖아요. 약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참았지만 아버지를 논리로 이겨버렸어요. 아버지한테 굉장히 싸웠습니다. 술을 먹이고 아버지 이건 안 된다. 또 한 잔 먹이고 이건 아니다. 또 한 잔 먹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릴 때 결국은 아버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겼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버지가 기억을 못하고 또다시 결혼해라 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건강하게만 살려고 한다면 몸에 좋은 거 먹고 비싼 거를 제대로 섭취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는 건데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잘 살 수도 없고 신체만 건강할 수도 없다라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부자처럼 잘 사는 것도 지금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부자들은 굉장히 비싼 식단을 먹습니다. 중국의 한 부자가 우리나라로 이제 그 재산을 다 들고 왔을 때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있대요. 근데 현금 보유량으로는 탑5 안에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먹냐면 자기 뒷집에 있는 약을 치지 않는, 중국인데도 굉장히 부자 동네에 사는데 약을 치지 않는 동네에 상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심어 놓고 직원을 한 달에 고용을 하는데 직원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직원이 50명이에요. 일반 가정집인데 직원을 50명을 고용해서 식사를 차려주는 주방장 따로, 그리고 그것들을 다 관리하는 농사하는 사람들을 따로 부려서 매일매일 한 끼에 먹는 식사 금액이 대략 한 끼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씩을 먹는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중국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시대가 점점 달라지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 뭐예요? 로또 당첨. 인생 역전 가능한가요? 사실상 인생 역전은 불가능해요. 집 한 채는 살 수 있다라는 시대지만 서울은 집 한 채도 못 삽니다. 로또 당첨 금액이 평균적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거든요. 근데 서울 집값 최소가 16억에서 17억입니다. 좀 잘 나간다 그러면 한 30억 줘야겠죠. 물론 나는 그런 데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지방으로 가시면 집을 아예 한 동을 살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김천으로 오세요. 집 5채를 살 수가 있어요. 괜찮죠? 솔깃하죠? 인구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살기 굉장히 좋습니다. 필요한 거 다 있어요. 뭐 필요하시면 김천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뭔가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금수저 집안의 자녀로. 근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가치, 이 현금 보유량이라든가 이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사실상 앞에 나와 있던 그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당장 이번 연도 생까지는 어떻게 써도 돈은 남아 돈다고 합니다. 물론 코인에 이런 거에 다 때려봐가지고 손해 보면 안 돼요. 주식에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90% 이런 주식에 해가지고 손해를 보시면 안 됩니다. 난 카페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카페를 6억에 인수를 했더니 카페가 망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로또 1등 당첨 금액으로 14억을 당첨됐는데 회사 사장한테 고마워서 2억, 같이 로또를 산 사람에게 1억,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재테크한다고 해서 차도 고급 외제차를 사고 카페를 인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해가지고 지금 재산이 0원인 사람도 한번 나왔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를 항상 공부를 하고 배우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시대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방안 자체가 부업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도 네트워크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엔젤타의 오토십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게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의 운을 깔고 가는 겁니다. 왜냐? 고객들이 공감대를 맞추지 못한다면은 백날 오토십 해야 됩니다. 한 달에 14만 3천입니다 라고 해도 아직 제품이 있어, 굳이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대답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토십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 딱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젝타 IBO의 증명입니다. 오토십을 하지 않으면은 엔젝타의 멤버십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제품이 일반 회원가보다 좀 더 저렴한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한 소비, 내가 쓰는 것들 자체가 나한테 수익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가치에 대한 전달도 할 수 있다는 것들, 이 4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은 이제 소비에 대한 멤버십을 만듭니다. 혹시 자주 가는 마트 있으신가요? 홈플러스? 집 근처에 있어서 가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근처에 마트가 없기 때문에 잘 가지는 않지만 멤버십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핸드폰 다들 쓰시잖아요. 핸드폰 통신사 멤버십 있으시죠? 다들 편의점이나 이런 데 쓰시죠? 저는 GS에서
굉장히 편의점에서 많은 포인트 할인을 받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그 멤버십 포인트는 한 달, 아니 1년에 6번인가 공짜 영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를 영화로 해놓고 이제 영화를 잘 보러 가질 않아요. 제가 1년에 영화 보러 가는 횟수가 끼케야 한 번 내지 잘 안 보러 갑니다. 근데 유플러스에서 전화가 와요. 편의점의 사용 포인트 양이 보통 1년에 한 4만 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편의점에 대한 것들로 편의 기능을 바꿔라. 근데 저는 안 바꾸거든요. 근데 그런 식처럼 모든 곳들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배달의 민족도 포인트 있는 거 아세요? 마켓컬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마켓, 뭐 네이버 여러 가지 기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 했을 때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 이 포인트를 왜 적립해 주냐라고 따졌을 때 이것 또한 마케팅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그거를 포인트로 돌려주는데 이 포인트는 자기 거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타 제품에 대한 저렴한 구입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이가 나죠. 포르테 하나가 22만 원일 때 19만 8천 원에 살 수 있는 거. 물론 기간은 5일부터 25일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봤을 때 뭐 기타 여러 가지 값들이 다 있겠지만 보통적으로 대략 2만 2천 원에서 많게는 한 3만 원 정도의 할인율이 있다라는 거죠.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걸로 사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했을 때 제품을 전달할 때도 제품 가격이 비싸요라고 했을 때 좀 더 싸게 할 수 없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이 뭘 기다리냐면 추석 프로모션 이런 것들 아니면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할인 프로모션들. 근데 그게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구매를 안 하는데 제품이 떨어졌어.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추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명이 오토십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방안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22만 원짜리를 19만 8천 원에 샀는데 그 19만 8천 원을 구매하고 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내 밑에서 또한 구매를 했을 때 수익에 대한 것들을 가볍게 계산해 본다면 한 명에 대한 14만 3천 원에 대한 22.2% 그리고 한 명당 1,440원에 대한 수익에 대한 것들이 올라와서 보통 19,000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많아진다면 나에게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수입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주지 않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캐시백 형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사면서 수익도 쏠쏠하게 벌 수 있는 용돈을 벌 수 있는 형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22.2% 또는 앞에 나왔던 그 포인트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했을 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먹히는 좀 멘트 같은데 보통적으로 통신사 같은 경우는 대리점을 내고 뭐 판매점을 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대리점을 낸다고 했을 때 보통 투자 금액이 3억에서 많게는 뭐 15억까지도 하기도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4억에서 6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요금을 10만 원짜리 쓴다면 10만 원에 7%에서 최대 14%까지는 그 대리점의 사장에게 매달 지급이 된다라는 거죠. 보통 2년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지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10만 원짜리 쓴다 그러면 7% 얼마죠? 7,000원이죠. 그럼 그 7,000원이 대리점 사장에게 여러분들이 핸드폰 요금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갑니다. 근데 보통 투자 금액이 3억에서 4억이면 7%고 보통 3년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이 요금제를 10만원짜리 요금제를 10년째 쓴다 라고 한다면 5년 이후에 발생되는 요금에 대한 것들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SK, KT, LG 쪽으로 본사, 기관사라 쪽으로 하는 곳에서 다 수익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핸드폰을 5년 이상 쓰시는 분 있나요? 웬만하면 잘 없죠. 근데 보통 1, 2년인데 1, 2년 될 때마다 내가 핸드폰 전에 바꾼 것이 좀 괜찮았어. 그럼 또 거기에서 바꾸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대리점들은 3억에서 최대 15억까지 투자해서 그 7%의 요금을 한 명당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명이고 200명이 늘어난다면 수익적인 것들도 커지겠죠. 그래서 핸드폰 대리점을 보통 두세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 왜냐? 한 달에 가만히만 있어도 얼마를 벌죠? 수천만 원씩을 벌거든요. 제가 알기로
대전이었나요? 어딘가에서 세 곳의 이 대리점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누적 가입자 수가 몇 명이냐면 27만 명이랍니다. 27만 명. 매해 새로 가입해서 평균적으로 27만 명에서 30명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30만 명 곱하기 7,000원씩만 하면 그 사람의 대리점 사장의 수익은 얼마죠? 직원들 월급 다 준다고 해도 한 달에 수천만 원씩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198만 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집한다면 그것들로만 해도 수익이 나중에는 수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돈 싫어하는 분들 많이 봤죠? 오토십 하면은 나중에 수익도 벌 수 있어야 하는데 난 돈은 필요 없고 그냥 제품만 싸게 먹으면 돼 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 수익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면 그분들이 더 비전을 느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2%는 여기는 투자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어서 한 명당 7,000원씩 받지만 저희는 198만 원 투자해서 14만 3천 원씩만에 대한 요금을 썼을 때도 수익에 대한 것들은 19,000원씩 대략 2만 원에 대한 수익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본다면 다른 일반적인 가게 뭐 영업 지점을 가진 것보다 투자금이라든가 수익적인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 따랐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필요한 걸 사는 게 요즘의 소비라고 하거든요. 예전이라면은 저게 좋다라고 하면 따라서 한 경향이 많았는데 요즘은 저거 내가 필요하고 생각해봤을 때 좀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그리고 썼을 때 이걸로 인해서 나한테 돌아올 수익까지도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컨슈머들이 많이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수익이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가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공감하시나요? 땀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 가장 이제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 고생을 사실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수익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나요? TV에 나오는 일억농가 이런 말을 믿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극소수의 몇 명일 뿐이니까. 자,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오늘 아침에 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7시에 뭘 하고 있었냐? 일을 하고 이제 밥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그리고 지금 조금 쉬다가 또다시 일을 가겠죠. 자, 저희 아버지가 매일 하루에 한 잔씩 하는 거. 소주 한 잔씩을 합니다. 왜 할까요?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할 때 소주 한 잔 먹고 알코올의 힘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땀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 한번 나갔다 오면 땀에 젖어서 오는 모습만 봐왔어요. 그러면 하루에 일하는 시간만 따져도 8시간 이상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돈은 가장 많이 벌어야겠죠? 근데 수익이 안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안 벌립니다. 근데 누군가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장동민 있죠? 장동민, 개그맨 장동민. 주식으로 해서 아침마다 10분씩 초단타를 한대요. 파고 산 다음에 조금 있다가 괜찮으면 바로 팔아버린대요. 이걸로 해서 하루의 수익률이 뭐 3만%를 냈다고 하나? 엄청 난리였거든요. 근데 보세요. 100만 원을 넣어놓고 3만%면 얼마죠? 이거 어마어마한 수익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땀을 흘렸나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땀은 지금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노력하는 만큼 돈이 모이고 부자가 되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열심히 같이 해마서 열심히 이 일이 돈이 벌릴까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의 수익이 나오냐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소비를 합니다.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결혼하실 분도 있겠죠. 결혼하실 분? 안 하실 분, 손 들지 마세요. 어쨌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죠?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여기 옷 살 때 옷 안 살 수 있나요? 자연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자연인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근데 자연인 생활을 하는 것도 요즘 그 자연인이다 보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라면 끓여 먹고 다시다 넣고. 그렇죠? 갑자기 거기 있는데 요리할 때 맛을 내야 된다면서 갑자기 미온을 한 숟가락 넣던데. 그렇죠? 자연인인가요? 자연인인 척하는 건가요? 하여튼 그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후에 대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비 안 들어간다 쳐도 우리가 먹는 의식주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 보험 안 들어가시는 분들 없죠?
보험 하나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돈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가방이에요. 가방. 제가 14만 3천 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봤을 때 14만 3천 원짜리 여기 보시면 코치 종이백 같이 보내준대요. 코치 뭔지 아시죠? 네, 대부분 다 중고거래 사이트예요. 또 하나 화장품. 설화수에서 14만 3천 원 살 수 있는 게 뭐였더니 랑콤 다들 아시죠? 여자분들 랑콤 아시나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는 이 가격에 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14만 3천 원에서 조금 더 보태야 살 수 있는 금액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는 에스티로더 이제 이런 건 나지만 에스티로더 갈색병 얼마인지 아시죠? 뭐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보통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해요. 자, 근데 가장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사는데 화장품 쓰는 것들은 다 쓰는 사람들은 쓰던 것만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는데 14만 3천 원 가지고 저희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커피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커피에 대한 소비량을 보겠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먹냐 했을 때 이게 화질이 좀 딸리는데 2023년도에는 1인당 커피 소비량을 다 합쳐봤더니 8조 6조 원을 8조 6천억을 지금 소비를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왔어요. 2018년도만 해도 벌써 7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라별 1인당 커피 평균 소비량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많지만 한국 보세요. 일본 인구가 몇 명이게요? 대략 1억 명 정도거든요. 근데 한국은 인구 몇 명이죠? 인구 5천 명. 미국 인구 얼마인지 아시죠? 굉장히 많은데 미국만큼 미국보다 오히려 인구수로 보면 더 많은 양의 커피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커피에 대한 소비량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자, 커피에 대한 선호도입니다.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60대도 커피에 대한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10대는 커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지금 10대들은 공부할 때 아메리카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먹는답니다. 물론 아메리카노보다는 좀 더 달달한 라떼 종류를 많이 먹겠죠. 근데 이 소비층에 대한 타격이 점점 더 넓어진다면 30대가 4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10대에 있던 사람들이 20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10대에 있던 사람들이 20대 올라오면서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도 더 다양한 연령층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커피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커피 트렌드가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하는 커피로 바뀌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건강 커피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커피에 대한 것들을 브랜드 체인지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저희의 일상적인 소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소비 트렌드입니다. 일반적인 커피를 저희 커피로만 바꿀 수 있다면 금액대로 비교했을 때 한 포 가격을 일반적인 용량을 비교해 본다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커피 여러분들 자주 가는 카페 있으신가요? 바나프레소. 그쵸? 얼마죠? 바나프레소? 보통 1,800원이었나요? 근데 저희 커피 얼마죠? 1,650원. 근데 한 커피 그 바나프레소 커피를 먹고 밍밍하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보다 맛은 좋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커피라고 한다면 약간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소유적에서 한 명의 커피를 먹는 사람이 꾸준히만 나온다면 이 수익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수익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커진다면 이런 그림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을 만들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커피 마실 사람만 찾아서 전달했을 때 10년이 지나서 한 달에 커피 먹는 사람이 200명이라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엔지타의 오토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커피를 먹는 사람들을 추천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 커피 너무 매력적이라고 해서 커피를 꾸준히 먹었을 때 그래도 마찬가지로 추천에 대한 게에서 1,440원씩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커피 먹는 사람들을 내가 꾸준하게만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몸에 좋은 커피 또는 내가 몸에 좋은 것들을 조금 더 싸게 먹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게 엔지타의 오토십입니다. 그리고 이 엔지타의 오토십을 해야 이 수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안 보이니까 제가 나가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198만 원에 대한 것들을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2명의 오토십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개월이 지납니다. 마지막 수익이 얼마죠? 147만 원이죠. 굉장히 작죠. 고개 끄덕이셨어요, 안은정 사장님. 근데 가장 생각해 봤을 때
10개월 봤을 때 일반적인 수익을 보면 작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익이 10개월이 아니라 10년을 걸려도 한 달에 꾸준하게 147만 원씩만 나올 수 있다면 무시할 수 없는 수익이라는 거죠. 왜냐? 10년 후, 여러분들의 10년 후의 나이 때부터 평생 한 달에 140만 원씩에 대한 이자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명씩 한다면 얼마나 나오죠? 그쵸? 그러면 4명씩이라면 이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4명씩 찾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우연한 기회에 1명씩만 꾸준하게 되어서 꾸준하게만 증가만 한다고 해도 이 수익을 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오토십이라는 거죠.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재구매에 대한 수익을 주지 않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들 통해서도 재구매에 대한 수익도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의 모든 걸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엔젝타 오토십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평균적인 연봉에 대한 것들, 그리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후 대책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출 수 있는 게 요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네트워크를 시작을 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10년에 걸쳐서 한 달에 200, 300씩만 무조건 나오면 내가 다른 일 하면서도 200, 300씩이 돈이 합쳐진다면 굉장히 괜찮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한 달에 꾸준하게 버는 사람이 있냐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저희 고향의 뒷집의 아저씨가 강남의 건물주예요. 건물 3개 가지고 있어요. 한 달 수익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차가 3대예요. 그리고 서울에 집이 있고 농사를 취미로 하세요. 어떤 걸 보고 느꼈냐면은 이 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뭐 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심잖아요. 근데 서울 한번 갔다 왔더니 신경을 안 쓸 때 이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소환을 합니다. 여기 밭 좀 다 갈아주게. 이걸 다 갈아엎은 다음에 다시 심어요. 그리고 나 골프 좀 다녀올 테니까 밭 좀 봐주게 해서 밭을 봤는데 골프 다녀온 사이에 거기가 물을 틀어놨는데 물이 홍수가 됐어요. 다시 밭을 갈아엎습니다. 다시 해요. 그런 다음에 올해는 이 농사가 아닌 것 같네. 갑자기 이 농사를 어느 정도 잘하는데 이걸 다 싹 갈아엎고 다시 심어요. 내년을 위해서. 얼마에 대한 손해가 났을까요? 근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딸 둘이 있는데 유학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학 간 지 6년이 됐는데 안 돌아온답니다. 한 달에 유학을 얼마 했을까요? 보통 못해도 한 달에 500원 쓸 거 아니에요. 외국이면은. 둘 다 외국 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어디가 있냐? 한 명은 미국, 한 명은 캐나다가 있답니다. 열심히 잘 살아요. 자, 노후 대책에 상관없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노후 대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저는 괜찮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게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걸 무조건 해라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부가적인 수익, 그리고 노후 대책에 대한 것들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토십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보고 제품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평생 갈 수 있냐라고 따진다면 아무도 장담 못하지 않냐. 그렇다면 이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조금씩 제품 먹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제품 먹으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런 제품 먹는 많아졌을 때 그걸 가지고 수익을 만들 수만 있다면, 지금 한다면 이 수익을 좀 더 빨리 만들 수가 있고 나중에 한다면 좀 더 천천히 만들 수밖에 없다 라는 좀 얘기를 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제가 상속에 대한 것들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저희 회사에서 뭐 수익에 대한 것들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코드가 3대까지 상속이 된다고 하죠. 아버지가 이 피해에 대한 것들을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면,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나중에 결혼을 해서 손녀에게 상속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엔제타의 오토십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엔제타에 대한 오토십을 통해 가지고 이 상속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수익에 대한 걸 통해 가지고 기타 내가 하고 싶은 꿈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요 엔제타의 오토십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일본 그 작가가 쓴 건데 영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공감 가는 게 있어서 좀 몇 개를 퍼왔어요. 오토십에 대한 전달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연락하는 사람들 연락이 잘 끊기는 경우가 없어요. 연락이 안 되다가도 다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품 자체를 판매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감동을 안겨주는 퍼포먼스가 있어야 된다.
고객과 친구가 되면 팔리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진다. 물건을 파는 것만이 아니라 즐거운 장면, 추억을 팔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비싸고 고급진 슈트를 입어라 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깔끔해 보이는 슈트를 입어라. 그리고 상품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정리해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저 또한도 아직 안 되는 게 많은데 제가 여기서 가장 공감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나와의 있던 자리, 추억이 굉장히 즐겁고 이 사람과 있으면 모든 정보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다라는 것들을 좀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여기 말하는 고객과 친구가 된다라는 것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하건 친하지 않건 처음에 저는 친해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열심히 이제 제 마음에 대한 전달을 하고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팅을 통해서 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제품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판매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많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제품에 대한 것들을 전달을 똑바로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제품에 대한 효과도 달라지겠죠. 근데 제품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 제품에 대한 설명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알려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평생 고객 또는 나에게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토십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끌어내요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오토십 하세요라고 하는 형태의 얘기도 해요. 이거 하려면은 나중에 가서 제품에 대한 걸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은 무조건 엔제타 오토십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수익적은 뚫리겠지만 제품을 너무 싸게 살 수 있다. 제품 좋지 않냐. 약간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엔제타에서 오토십 하는 이유. 제가 이 엔제타를 통해서 오토십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얘기를 전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이 어느 정도 쌓이고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것들을 되었을 때 그 사람도 나도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사람 통해서 사야지. 나도 저런 꿈을 같이 꿀 수만 있다면 나도 오토십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좀 오토십에 대한 전달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 안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장에 당장 돈이 없는 상황인데 오토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래도 제품 생기거나 오토십을 할 타이밍이 온다면 항상 오토십을 해서 코드를 유지하거나 하는 형태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여러 명 모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전달해서 그 사람이 또 주변에 전달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런 가치를 전달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엔제타 오토십이 다른 회사의 일반적인 보상 플랜보다 이 오토십 하나만으로 그리고 앞에 나오는 아까 말한 오토십 후원수당 하나만으로도 같은 수익, 같은 매출을 만들었을 때도 수익적인 것들은 꾸준하게 더 오래 갈 수 있고 부담이 없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엔제타의 오토십에 대한 가치는 이게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치에 대한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오토십을 끌어내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제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에 대한 진심을 좀 전달 많이 해서 이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할 수 있게끔 나를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후반부 가서 굉장히 많이 빨라졌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